휠체어의 사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과 설렘 사이. 미진이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영경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 웃음,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설레는 감정이 커질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몸인데 과연 미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을 비춰보았다. 휠체어에 앉은 몸,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손가락, 언제 발작처럼 의식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건강. 20살 청춘에 이미 반쪽처럼 되어버린 살. 사랑은커녕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무슨 권리로 그녀에게 마음을 품는단 말인가. 밤이면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상상했다. 만약 다른 남자처럼 건강한 몸을 지녔다면 미진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담장을 따라 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녀 앞에서 손 한 번 제대로 뻗을 수 없는 몸이었다. 그래서 미진이 웃으며 다가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쓰라렸다. 혹시 내가 그녀를 붙잡는다면 그건 미진의 인생을 가두는 짐이 되는 게 아닐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지만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사랑이 성큼 다가왔지만 그는 차마 손 내밀지 못했다. 미진의 다가옴. 영경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미진이 병실에 들어올 때면 얼굴이 붉어지지만 정작 내뱉는 말은 늘 짧고 소극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분명 따뜻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불안은 미진의 눈에도 선명히 보였다. 어느 날 미진은 병실 정리를 마치고 의자에 살짝 앉았다. 영경씨, 저한테 할 말 있죠? 뜻밖의 물음에 영경은 당황해 눈을 피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미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환자를 몇 명이나 보고 있는데 영경이가 뭘 감추려고 해도 티가 나요. 영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저는 미진 누나한테 고마워요. 미진 누나 주위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한 것처럼요. 나? 그런 사람 없는데. 나는 영경이 너한테만 잘해주는 거야. 몰랐니? 순간 병실에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 하나하나를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영경의 손등에 살포시 올려두었다. 움직이지 못하는 손가락 위로 따뜻한 체온이 스며들었다. 영경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했다. 행복이라는 게 꼭 누가 누구를 책임지는 것만은 아니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 영경의 눈이 커졌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어갔다. 나는요, 영경이 옆에 있으면 좋아. 환자라서가 도의응생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영경이라서. 그 말은 그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었다.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진의 다가옴. 영경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미진이 병실에 들어올 때면 얼굴이 붉어지지만 정작 내뱉는 말은 늘 짧고 소극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분명 따뜻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불안은 미진의 눈에도 선명히 보였다. 어느 날 미진은 병실 정리를 마치고 의자에 살짝 앉았다. 영경씨, 저한테 할 말 있죠? 뜻밖의 물음에 영경은 당황해 눈을 피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미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제가 환자를 몇 명이나 보고 있는데 영경 씨가 뭘 감추려고 해도 티가 나요. 영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저는 미진 씨 같은 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제 모습이 이렇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순간 병실에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다.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 하나하나를 천천히 받아들였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영경의 손등에 살포시 올려두었다. 움직이지 못하는 손가락 위로 따뜻한 체온이 스며들었다. 영경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했다. 행복이라는 게 꼭 누가 누구를 책임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거든요. 영경의 눈이 커졌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어갔다. 저는요, 영경 씨 옆에 있으면 좋아요. 환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영경 씨라서요. 그 말은 그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었다.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정원에서의 약속. 봄 기운이 병원의 공기 속에 서서히 스며들 무렵이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연두빛 새싹이 움트고 있었다. 영경은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다가 문득 속으로 생각했다. 저 나무도 겨울을 버티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데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늘 그렇듯 환한 얼굴로 다가와 말을 건넸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영경아. 아니 영경씨,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는 게 어때요? 영경은 순간 미진이 자신을 존칭해 불러서 순간 멈칫했다. 벚꽃이 자신을 향해 나풀거리고 있다. 병원 복도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두렵던 자신이었다. 사람들의 시선, 불편한 몸, 언제 다시 발작처럼 찾아올지 모르는 호흡곤란. 그러나 미진의 맑은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가보죠. 휠체어가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문을 나서자 병원 정원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영경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동안 병실 안에서 느낄 수 없던 공기였다. 참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그의 말에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영경 씨 얼굴이 밝아졌어요. 역시 햇빛이 최고예요. 잠시 두 사람은 나무 벤치 옆에 멈춰섰다. 영경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입을 열었다. 미진 씨, 저 사실은 늘 겁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해도 되나 싶어서. 미진은 그의 곁에 앉아 천천히 대답했다. 영경 씨, 사랑은 누가 허락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러니까 제가 영경 씨 좋아한다고 하면 받아들여 주실 건가요? 영경은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입술이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고 싶었다. 그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미진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움직이지 못하는 손가락 위로 따뜻한 체온이 번져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만 정원의 바람과 햇살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그날 이후 영경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병실 속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얻은 한 남자로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있었다. 깊어지는 사랑. 정원에서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미진은 근무가 끝나면 잠시라도 영경의 병실에 들러 책을 읽어주거나 작은 간식을 가져왔다. 영경은 그때마다 스스로 놀라곤 했다. 한때는 자신의 미래가 까맣게 끊어진 것 같았는데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미래가 다시 이어지는 듯 했기 때문이다. 영경 씨, 이 소설 어때요? 남자가 여자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구해요. 그게 꼭 우리 얘기 같네요. 영경이 부끄럽게 웃자 미진은 장난스레 그의 팔을 툭 쳤다. 뭐예요? 그렇게 쉽게 인정해요? 병실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미진의 손길은 단순히 간호사의 돌봄이 아니었다. 그녀가 로션을 발라줄 때면 영경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느꼈다. 밤마다 그녀가 두고 간 향기 속에서
그는 더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 가족의 반대.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은 서서히 벽을 드러냈다. 어느 날 미진이 영경의 병실을 나서는 길 동료 간호사 한 명이 넌지시 물었다. 미진 씨 혹시 그 환자분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5살이나 어리다면서. 미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결국 소문은 가족들에게까지 전해졌다. 미진의 어머니는 딸을 붙잡고 단호히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간호사는 환자를 동정하면 안 되는 거야. 게다가 하반신 마비라니 앞으로 평생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 생각은 해봤니? 아버지도 말없이 담배만 피우다가 낮게 한마디 던졌다. 결혼은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현실을 봐야지. 미진은 흔들렸지만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정원에서 영경의 눈을 바라보며 고백했다. 우리 집에서 반대해요. 이유는 뻔하죠.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생각 없어요. 영경의 심장은 먹먹하게 조여왔다. 그는 오히려 그녀를 위해 결연하게 말했다. 미진 씨, 제발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저는 당신한테 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미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빛을 굳혔다. 짐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영경 씨 옆에서라면. 가족 간의 대립. 미진이 영경을 향한 마음을 굽히지 않자 양쪽 가족이 결국 마주 앉게 되었다. 영경의 집은 충북 음성의 소장농 집안, 딸 넷과 아들 하나가 다닥다닥 붙어 살며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들을 대학에 못 보냈다는 죄책감으로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던 부모는 아들이 불구가 된 뒤에는 오직 돌봄에만 매달려 살았다. 그런 부모 앞에서 미진의 어머니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우리 딸은 아직 젊습니다. 이제 25, 앞날이 창창한 애를 왜 환자 옆에 묶어두어야 합니까? 환자 가족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경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저희가 대학 하나 못 보내서 이 꼴이 된 겁니다. 얘 인생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부디 따님 인생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미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니, 제 인생은 제가 정해요. 영경 씨와 함께하는 게 불행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양가의 부모들은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끝내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서로를 멀리하며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휠체어의 사랑 2번째 얘기가 끝났습니다. 3번째 얘기 기대해주세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려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